최근 평택에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전부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십 대 1로 완판되던 아파트는 이제 경쟁률이 처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분양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밍턴 플레이스 아파트는 총 1158세대 모집 중 376세대만 청약 신청을 해서 0.3대 1이라는 처참한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평택에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족족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평택의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평택에 미분양된 신축 분양권은 어디가 있는지부터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와 그럼 앞으로 평택 분양권 시장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평택 미분양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양지구, 두 번째로 가재지구, 세 번째로 브레인시티 지구입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은 모두 평택에서 택지지구 형식으로 개발이 되는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입주한 아파트가 없고 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완전 초창기의 택지지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생활 인프라가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택지지구에 맞게 학교도 생기고 상권도 생기면서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먼저 화양지구를 보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우리가 평택이라고 하면 보통 알고 있는 고덕신도시나 지제역 근처나 소사벌 지구가 아닌 서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생각보다 면적이 커서 경부고속도로 라인부터 서해안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덕신도시나 지제역, 소사벌 지구는 경부고속도로와 1호선 라인에 있고 화양지구의 경우 서해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중심부를 지제역이라고 하면 지제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아산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평택은 경기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화양지구의 경우 경기도보다는 당진과 아산과 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모이면 모일수록 더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화양지구의 경우 옆에 포승지구가 있지만 화양지구와 포승지구만 평택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는 화양지구가 발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화양지구의 경우 그래도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라는 뜻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중심 상가 용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 외에 공원 용지라거나 의료시설 용지까지 전부 계획되어 들어오는데요. 도시 자체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서 평택항과 포승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자리도 있으며 서해선인 안중역도 곧 개통될 예정으로 호재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안중역 KTX 경부선 직결 사업과 안중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양지구의 경우 평택에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화양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먼저 최근 분양한 평택 프로지오 센터파인 아파트를 보면요. 1순위 경쟁률의 경우 0.1대1의 경쟁률을 넘지 못하는 처참한 수준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위치는 중심 상업지구와 가깝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현재 분양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양가는 8서 타입 고층 기준 4억 7,200만원에 발코니 확장 및 1,400만원,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옵션까지 하면 대략 5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경기도에서 8서 타입 신축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꽤나 저렴한 편이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화양지구의 경우 경기도라기보다는 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그 아파트만 보면 안 되고 꼭 그 주변의 아파트와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 화양지구에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빨리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라시엘로 아파트는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2천만원짜리 매물도 있어서 이번에 분양한 프로지오 센터파인 아파트보다 몇천만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입지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분양받는 것보다 옆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화양지구에 미분양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바로 옆에 분양권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평택 가재지구의 미분양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사에서 사용하는 네이밍으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바로 옆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있고 약 3km 떨어진 거리에는 지제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재지구의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고덕신도시의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재지구는 3,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프라가 생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어야지 상권도 생기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들어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4,000세대가 안 되는 규모의 택지지구라면 제대로 된 상업지구가 형성되기 어렵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수를 충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재지구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용지 중에 상업용지는 없고 준주거 용지만 작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지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지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도보로 50분이 걸리고 거리도 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아무리 지지역에 GTX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혜를 받기 힘든 위치입니다. 분양사에서는 분양 성공을 위해 지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가제지구의 경우 주변 삼성전자 반도체, 브레인시티가 개발되면서 생기는 산업용지, 그리고 송탄 일반 산업단지까지 충분히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분양가일 건데요. 최근 분양한 아파트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과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는 1209세대의 아파트이고 2024년 3월에 분양한 아파트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0.2에서 0.3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도 넘기지 못한 만큼 미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분양가에 있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8스타의 고층 기준 분양가 5억에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5억 중반 정도가 됩니다. 사실 지금 5억 중후반이면 고덕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청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고덕신도시가 다시 6억 중후반의 시세를 형성한다면 가제지구 역시 지금의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줘야 미분양이 해결되고 분양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5억 중반에 살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만약 더 상급지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때가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시기입니다. 아직은 시장을 더 지켜보다가 평택의 전체적인 집값이 상승한다 싶을 때는 가제지구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평택의 브레인시티입니다. 여기 또한 현재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제지구보다는 차라리 브레인시티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비슷한데 입지는 브레인시티가 더 좋거든요. 그 이유는 택지지구의 규모 차이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서 개발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규모 순위를 따져보면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가제지구의 순서인데요. 고덕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총 6만 세대 수용 가능한 대규모라고 할 수 있고 브레인시티 택지지구는 중간 정도의 규모, 가제지구는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신도시의 경우 호수공원, 예술의 전당, 박물관, 국제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가제지구의 경우 상업용지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분양가 차이가 엄청 크지 않다면 규모가 더 큰 브레인시티가 가제지구보다는 더 좋습니다. 브레인시티의 특징으로는 산업용지가 개발이 되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아주대학교 병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분양한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총 세대수 1980세대의 아파트로 청약당시 0.1에서 0.2대1 수준의 처참한 경쟁률이 나왔던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도 더 적게 나온 것과 같이 보입니다. 분양가는 8스타입 기준 5억 2,7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000만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약간의 옵션 포함 시 총 가격은 5억 6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직은 5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금액을 조금만 더 보태면 평택에서 1급지인 고덕신도시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고덕신도시나 지지역 근처의 아파트 시세가 더 올라야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양지구, 가제지구, 브레인시티의 미분양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이 아파트들은 2-3년 뒤인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입주를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억이 넘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2년 뒤에는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죠. 불과 5년 전에도 8스타의 분양가 3억대를 비싸다고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택에서는 3억대의 분양가였음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에서 5천까지도 붙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5억대 분양가는 또 언젠가는 납득할 만한 분양가가 되고 저렴해지는 날도 올 것입니다. 특히 평택은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반대로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제가 말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인 데는 이유가 있고 지금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미분양 아파트라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상급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모델하우스에도 사람이 조금씩 많아진다면 이때를 잘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분양권의 장점이 초기 투자금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완판이 되면 프리미엄도 일부 붙고 무엇보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는 더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되면 미분양 아파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